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운동을 끝낸 후 샤워를 하면서 펌핑된 근육들을 보고 뿌듯해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한껏 부풀었던 근육은 사라지고 운동 전과 비슷한 모습과 마주할 수도 있다. 분명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몸에 큰 변화가 없으면 운동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으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식단의 변화를 줘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큰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운동 방법 10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운동 루틴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즉, 똑같은 운동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게 되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새로운 근육을 얻는 것은 힘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있던 근육마저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중량을 늘리거나 반복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똑같은 근육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운동 루틴을 바꾸어 새로운 루틴으로 더욱 강하게 운동한다면 새로운 근력과 근육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립 운동만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운동 루틴이 가슴 운동하는 날, 등 운동하는 날, 그리고 팔 운동하는 날로 나뉘어져 있다면 특정 근육은 흡사를 시키고 나머지 근육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러한 운동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근육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분할 운동은 어떤 시점까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근육의 성장이 멈출 것이며 대부분의 원인은 부상이다. 부위별로 쪼개어 훈련하는 이러한 방식은 정말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려야 할 경우 내 신체의 큰 근육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려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 정작 근육 성장의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지는 고중량 트레이닝을 힘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다. 많은 양의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워 섭취하는 칼로리에 제한을 둔다면 근육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지방으로 축적되어 뱃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근육은 체내에 남을 정도의 충분한 칼로리가 섭취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근육질의 몸을 만들고자 하는 남성의 경우에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렇게 적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본능적으로 배고플 때 견디기 쉽게 하기 위해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근육을 먼저 없애버린다. 이때 지방의 섭취가 중요한데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방 섭취는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쉽게 접하는 포화지방들은 멀리하고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으로 섭취량을 충족해야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되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 불포화 지방의 경우 근육 합성 이외에도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염증 감소, 관절염 예방, 방사나 자금 등 신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추가적으로 적당량의 물을 제대로 마셔주는 것은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육은 약 7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적절한 수분이 섭취되지 않을 경우 근육 내에 혈액이 끈적해지게 되고 이는 운동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미국 운동위원회에서는 운동 2시간 전에 약 550ml 정도인 종이컵 3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는 10에서 20분의 간격으로 230에서 280ml 정도인 종이컵 1잔 반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것이다. 불규칙적인 식사는 아예 식사는 거르는 것만큼 나쁘다는 것은 많이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식사를 거르고 3시간 이상이 지나면 신체 대사는 급격히 느려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음식물 섭취가 없게 되면 신체는 본능적으로 현재 섭취하는 칼로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에 저장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거울에 보이는 부분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가슴 운동이나 팔 운동과 같이 근육의 성장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에 대한 의욕을 생기게 해주고 재미를 붙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근육의 전체적인 발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약 75%는 다리와 등에 있기 때문이다.
거울에 보이는 부분만 집중하는 것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특정한 부위에만 편중된 운동은 근육 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부상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여섯 번째는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간혹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운동하는 것이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근육군당 20세트 이상, 한 세트당 15번 이상 훈련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무리한 운동 후 근육이 일시적으로 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염증 상태이며 실제로 근육이 성장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강도의 운동을 가볍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면 근육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가벼운 무게라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스트레칭은 근육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며 근육 섬유들이 잘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스트레칭 없이 바로 웨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 또한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즉, 큰 근육을 가지게 될 수는 있으나 운동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덟 번째는 과도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유산소 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너무 자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칼로리를 유산소 운동을 하는 데에 소모하게 된다. 여기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공복의 상태에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 더욱 문제가 되는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신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에너지를 계속 소모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신체는 이미 근육이 분해되는 상태, 즉 카타볼릭 상태가 되며, 이때 웨이트나 유산소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카타볼릭 상태가 더욱 심해지고 운동 자체의 강도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기 전 공복 상태로 하는 운동은 아침 식사로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가 아닌 내 몸의 근육을 태워서 운동할 때 에너지로 사용해 버리게 된다. 아홉 번째는 근력 운동 후에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는 것이다. 운동 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 회복을 바로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동 후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운동 중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재충전하게 만들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여 근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만약 운동 후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신체는 제때 회복되지 못하여 근육이 성장이 더디거나 적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자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잠을 줄이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수많은 업무 혹은 공부 등으로 인해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크고 강한 근육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은 근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손상된 근육은 잠을 잘 때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진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상처 회복, 세포 재생 등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자는 동안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러한 근육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의 생성이 어려워진다. 만약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경우 근성장을 방해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근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떨어지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근육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충분한 수면에는 근육 성장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다. 실제로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0시간의 수면을 취했던 농구팀 선수들은 다양한 능력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장 수면 시간을 지키며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동 이외의 활동량이 너무 많거나 지나친 스트레스 또한 근육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만약 휴식 없이 일주일에 7번을 모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근육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휴식 없이 매일 운동하는 것은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력한 만큼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매일 다른 부위의 운동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체의 중추신경계에서는 똑같이 운동을 하는 활동으로 것으로 인식되며 운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처리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쉽게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영상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서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근육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노력해 나간다면 정체되어 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